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효산입니다. 혹시 지금 빚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매일 밤 잠 못 이루게 하는 채무의 압박 속에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실 겁니다. 오늘은 수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 채무조정 제도, 바로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주관하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수입의 일부를 변제하면 남은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주관기관은 법원이고요. 채무범위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뿐만 아니라 사채, 세금, 지방세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채무를 포괄합니다. 변제기간은 보통 3년에서 최장 5년 이내로 비교적 짧습니다. 원금 탕감은 변제 기간이 끝나면 남은 원금과 이자가 면책되어 상당한 비율의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연체 필수 여부는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워크아웃입니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채권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채무자의 빚을 조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제 주관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기관 협의체이고요. 채무범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 가능합니다. 사채나 비협약 금융기관의 채무는 대상이 아닙니다. 변제기간은 보통 8년입니다. 탕감 비율은 상담과 채권자 협의 후 정해집니다. 연체 필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해야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채무조정 등은 연체 3개월 미만도 가능. 두 제도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명확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관기관은 개인회생은 법원,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법원의 공적 제도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진행되지만, 워크아웃은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무 범위는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포괄하지만 워크아웃은 협약된 금융기관 채무로 한정됩니다. 연체 여부는 개인회생은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가 필수적입니다. 변제기간은 개인회생은 3년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짧고 워크아웃은 8년으로 깁니다. 원금 탕감은 개인회생은 상당한 원금 탕감이 가능하지만 워크아웃은 이자 감면이 주를 이루고 원금 탕감은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 소득이 적은 경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적을수록 변제금이 낮아져 원금 탕감률이 높아집니다.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최저생계비가 높아져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원금 탕감이 절실한 경우, 채무액이 커서 원금 자체를 크게 줄여야 할 때 효과적입니다. 최근 채무가 많거나 이제 자산이 적은 경우, 투기성 채무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유리합니다. 급여가 불안정한 경우, 프리랜서나 사업자 등 소득이 불규칙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연체 없이 미리 대비하고 싶은 경우, 연체 기록을 남기지 않고 채무 조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 워크아웃이 유리한 경우, 이제 소득이 높은 경우, 개인회생 시 변제금이 너무 높아 부담될 때 워크아웃은 변제 기간이 길어 월 변제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제 보유 자산이 많은 경우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에 자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높아지지만 워크아웃은 자산에 대한 부담이 덜합니다. 채무액이 적고 이자 감면만으로 충분한 경우 원금 탕감보다는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일 때 적합합니다. 채무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금융기관에만 있는 경우, 사채 등 비협약 채무가 없을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두 제도를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약사제 개인회생 먼저, 워크아웃 나중에 개인회생 신청 후 조건부 인가 등으로 진행이 어렵거나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금이 너무 높을 때 워크아웃으로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 신청을 위해 3개월 연체 기간을 기다려야 할 때 개인회생을 먼저 신청하여 채권 추심을 막고 시간을 버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햇살론, 사윗돌 대출 등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보증서 대출이 개인회생으로 인해 대위 변제되면 워크아웃 대상 채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 먼저, 개인회생 나중에 워크아웃을 진행하다가 변제 기간이 너무 길거나 원금 부담이 커서 더 유리한 개인회생을
뒤늦게 알게 되어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비용과 노력이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각각의 장단점과 복잡한 신청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소득, 자산, 채무 규모, 부양가족 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나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곳도 많으니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빚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